당신이 매일 밤 하는 그 자세가 당신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척추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 당신의 혈관은 막히고 있으며 당신의 얼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름이 새겨지고 있거든요. 하루 8시간, 일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치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파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수면 자세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자세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엎드려 자는 사람들 말이죠. 전체 인구의 약 7%만이 이 자세로 잠을 자는데 대부분의 척추 전문의들은 이걸 척추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려면 고개를 90도 옆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낮에 걸어 다니면서 머리를 계속 옆으로 꺾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친 짓이죠. 그런데 밤에는 8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세는 목뼈에 엄청난 비틀림을 가하고 척추 동맥을 압박하며 허리를 과도하게 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잘까요? 심리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배를 숨기고 등을 하늘로 향하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코골이가 거의 사라져요. 중력이 혀를 목구멍 밖으로 당기니까 기도가 막힐 일이 없죠. 하지만 대가는 혹독합니다. 만성 목 통증, 요통, 그리고 얼굴 주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중력의 최대 힘으로 얼굴을 베개에 짓누르고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있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깨어나는 거죠. 만약 당신이 엎드려 자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베개를 아예 빼버리세요. 목의 각도를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반대 극단으로 가볼까요? 바로 반듯하게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팔을 양옆에 붙이고 다리를 쭉 뻗고 마치 관 속에 누운 것처럼 잠드는 사람들이죠. 이 자세를 군인 자세라고 부르는데 척추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세입니다. 머리, 목, 척추가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비틀림도 없고 압박도 없으며 이상한 긴장도 없거든요. 매트리스가 요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해주고 얼굴은 베개에 눌리지 않으니까 수면 주름도 생기지 않고 베개에서 번식하는 박테리아로 인한 여드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외모와 척추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거죠. 하지만 목구멍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이 턱과 혀를 뒤로 당기거든요. 목의 연조직이 무너지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그 결과는 코골이입니다. 벽을 흔들고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수준의 코골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세가 정말 위험합니다. 밤새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질식시키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기도가 튼튼하고 허리가 안 좋다면 이 자세가 정형외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죠. 군인 자세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고 매트리스 전체를 장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온 게 불가사리 자세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마치 20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부드러운 잔디밭에 착지한 것처럼 보이는 자세예요. 이 자세로 자는 사람은 전체의 약 5%밖에 안 되는데 꽤 특이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팔을 위로 올리면 가슴이 군인 자세보다 더 많이 열리거든요. 회전근개에서 무게가 완전히 벗어나니까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마법은 냉각 효과에 있습니다. 팔다리를 쫙 벌리면 열 방출을 위한 표면적이 최대화되거든요. 밤에 화로처럼 뜨거워지는 사람이라면 불가사리 자세가 당신의 방열판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공격적이에요. 팔을 8시간 동안 머리 위에 올리고 있으면 팔꿈치에 척골 신경이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났을 때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무감각하고 쓸모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군인 자세처럼 코골이 공장이 됩니다. 사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입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서 목구멍이 건조하고 먼지투성이 동굴로 변하니까요.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자세로 넘어가 볼까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본능적으로 이 자세를 취합니다. 태아 자세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머리를 숙이는 이 자세는 뭔가 원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엄마 뱃속에서 했던 그 자세 그대로니까요. 몸을 웅크리면 심장, 폐, 연약한 복부 같은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게 되고 체온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자신을 뚫을 수 없는 생물학적 조약돌로 만드는 거죠. 진화적으로도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야행성 포식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본능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안 당신의 몸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단단히 웅크리면 자신을 압축 기계로 만드는 셈이거든요. 턱을 가슴에 붙이고 무릎을 눈까지 끌어올리면 횡격막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건 폐가 쓰레기 압축기 안에서 작동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얕은 호흡은 잠자는 동안 조직으로 가는 산소가 적어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꿈속에서 마라톤을 뛴 것처럼 깨어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얘기를 해봅시다. 8시간 동안 단단한 공처럼 있으면 무릎과 엉덩이에 스트레스를 주고 40세도 되기 전에 관절염 발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패닉에 빠져서 펴기 전에 태아 자세에는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히 코를 고는 사람들에게요. 옆으로 누워서 척추를 구부리면 혀뿌리가 뒤로 무너져서 기도를 막는 걸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기도를 열어두는 반중력 해킹인 셈이죠. 게다가 임신 중이라면 이게 사실상 대동맥에 볼링공을 올려놓은 느낌 없이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결은 조금 느슨하게 푸는 거예요. 단단한 공이 되지 말고 느슨한 새우가 되세요. 다리를 약간 펴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엉덩이를 정렬하면 스트레스 받는 쥐똥벌레에서 정형외과 천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태아 자세의 변형도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는 자세인데 마치 꿈속에서 버스를 쫓거나 유령에게 물 한 잔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자세를 갈망하는 자세라고 부르는데 흥미로운 생체 역학적 타협점입니다. 옆으로 자는 것에 모든 뇌 청소, 기도 열림 효과를 얻으면서도 팔을 뻗음으로써 가슴을 통나무 자세보다 조금 더 열 수 있거든요.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서 아래쪽 어깨의 압력을 일부 완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신경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팔을 뻗으면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신경 네트워크인 상완신경총에 긴장이 가해지거든요. 손가락이 저려서 깨어난다면 그게 바로 이 자세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특정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망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건 그냥 편한 쪽으로 누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부 배관 문제거든요. 위는 비대칭 기관이에요.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죠. 오른쪽으로 자면 중력이 위산을 식도로 세워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이죠. 하지만 왼쪽으로 뒤집으면 위가 식도보다 낮게 위치하게 되거든요. 중력이 산을 원래 있어야 할 곳, 즉 자정에 먹은 피자를 소화하는 당신 내장에 불타는 구덩이에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목구멍에 구멍을 뚫는 대신에요. 역류성 질환이 있는데 왼쪽으로 안 자고 있다면 당신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옆으로 자는 자세로 가봅시다. 통나무 자세라고 불리는 이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팔을 쭉 내리고 다리도 쭉 내려서 제재소에서 대기 중인 나무 판자처럼 보이는 자세예요. 불편해 보이고 뻣뻣해 보이며 킹사이즈 침대에서 가장 적은 공간을 차지하려는 대회에서 우승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통나무 수면자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 뇌의 야간 청소부인 거예요. 잠자는 동안 뇌는 실제로 약간 수축해서 뇌척수액이 노폐물 단백질, 특히 알츠하이머와 연결된 찌꺼기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자는 것, 특히 통나무나 느슨한 태아 자세가 이 뇌 세척 과정의 가장 효율적인 중력 보조라고 하거든요. 본질적으로 머리를 기울여서 하수구가 배수되도록 하는 겁니다. 전문 청소팀이 디테일링한 것처럼 느껴지는 뇌로 깨어나고 싶다면 옆으로 자는 게 엘리트 전략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항상 함정이 있죠. 중력은 당신의 얼굴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1년에 2500시간 동안 뺨을 베개에 으깨면 수면주름이 생기는데 이건 단순히 등으로 안 자겠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에 영구적으로 새겨지는 주름입니다. 그리고 어깨 상황도 무시할 수 없어요. 통나무처럼 자면 전체 체중이 특정한 어깨 관절 하나를 매트리스에 으깨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혈액순환을 차단하고 신경을 압박해서 깨어났을 때 팔이 완전히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죠. 이걸 감각 이상이라고 부르지만 당신은 아마 그냥 알람시계 떨어뜨린 이유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수면 올림픽에서 승자가 있을까요? 진실은 당신의 몸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보통 당장의 통증을 최소화하는 자세를 고르거든요. 엉덩이가 안 좋으면 그쪽으로 안 잘 거고 숨을 쉴 수 없으면 뒤집을 겁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을 알면 미세 조정할 힘이 생기죠. 등으로 자면서 집을 흔들 정도로 코를 골고 있다면 셔츠 뒤에 테니스 공을 테이프로 붙여서 옆으로 구르도록 강제해보세요. 배로 자면서 목이 아프다면 베개를 아예 빼버려서 정렬을 평평하게 만들어 보세요.
옆으로 자면서 허리가 고통스럽다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엉덩이를 정사각형으로 맞춰보세요. 수면은 수동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퍼포먼스거든요. 인생의 3분의 2를 뭔가 하는데 쓴다면 그걸 잘하는 게 낫잖아요.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어떤 유형이냐는 겁니다. 침 흘리는 좀비인가요? 뻣뻣한 군인인가요? 아니면 침대의 90%를 차지하면서 파트너는 가장자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만드는 혼돈의 불가사리인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수면 자세를 바꾸는 건 하룻밤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수십 년 동안 특정 자세에 적응해왔고 새로운 자세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에서 3주 정도 새로운 자세를 고수하면 신체가 적응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베개 선택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자는 사람은 두꺼운 베개가 필요하고 등으로 자는 사람은 중간 두께, 배로 자는 사람은 아예 베개가 없거나 아주 얇은 베개가 좋거든요. 매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푹신하면 척추가 제대로 지지되지 않고 너무 딱딱하면 압력 지점이 생깁니다. 당신의 체중, 수면 자세, 개인적 선호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수면 자세라는 건 없습니다. 각자의 몸은 다르고 각자의 상황은 다르며 각자의 건강 상태도 다르거든요. 중요한 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필요하면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수면은 당신이 매일 밤 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 활동 중 하나니까요. 오늘 밤부터 당신의 수면 자세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어떤 자세로 잠들고 어떤 자세로 깨어나는지, 그리고 아침에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그 정보가 당신의 건강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